또는 물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물이 나오고 연료전지에서 H2O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H2를 공급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뭐예요? 공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물입니다. 이때 물은 난방과 온수가 가능하더라 라고 해서 약 30, 40% 정도의 효율을 갖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70에서 80% 정도의 효율을 갖는 연료전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료는 여러 가지, 그죠? 요 세 가지만 아니라 다른 수소가 들어가 있는 이 연료들을 공급을 할 수 있다. 다양하다라는 거고, 계절기라고 하는 것은 수소를 분리하는데 상당히 고가다. 이게 핵심 기술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건 이제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단위전지를 수십에서 수백 장 쌓아 올린 형태를 우리가 뭐야? 연료전지 또는 스택이라고 부른다. 거기서 전기 DC 전력이 나와서 DC 전력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C 전력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전력 변환기. 계절기에서 마찬가지로 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에서도 화학 반응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걸 쓰는 게 바로 난방과 온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연료전지 구성입니다. 첫 번째 계절기죠. 그죠? 계절기는 아까도 말한 대로 수소 분리. 화학적으로 수소를 함유하는 일반 연료로부터 연료전지가 요구하는 수소를 많이 포함하는 가스로 변환한다 라고 해서 원료에서 뭘요? 수소를 분리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죠? 단위전지, 연료전지 단위전지는 기본적으로 전해질이 함유된 전해질판, 연료극, 그 다음에 공기극 이들을 분리하는 분리판으로 구성해서 이 단위전지에서 전류를 인출하는 경우 통상 0.6에서 0.8V의 낮은 전압이 생성된다. 뭐 요거 0.4에서 0.6V나 같은 개념입니다만 벌써 여기서는 0.6에서 0.8이라고 하네요. 0.6에서 0.8V의 낮은 전압이 형성된다. 그 단위전지를 원하는 전기 출력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단위전지 수십 장에서 수백 장 직렬로 쌓아 올린 본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스택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우리가 연료전지라고 부릅니다.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스택이다. 스택은 단위전지를 원하는 전기 출력을 얻기 위해서 단위전지를 수십 장, 수백 장 직렬로 쌓아 올린 본체고 전력 변환기,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변환시키는 장치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교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교류 전력으로 변환해서 사용한다라고 해서 전력 변환기. 그 다음에 주변 보조기기 BOP라고 합니다. 밸런스 오브 플랜트라고 해서 연료, 공기, 열회수 등을 위한 펌프류 또는 블로워, 송풍기, 센서 등을 말하는 게 바로 BOP, 주변 보조기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연료전지의 종류, 이거는요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딱 외우실 거는 그죠? 종류입니다. 연료전지의 종류가 뭐냐? 알카리 전지가 있고, 연료전지가 있고, 인산형 연료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육용 탄산음용, 그다음 고체 산화물형, 고체 고분자 전해질형, 직접 메탄올형이 있더라 라는 구분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 발전 단계 순서 요거만 기억을 해 두시면 바라겠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돼? 발전 단계가 가장 높은 게 지금 형태가 직접 메탄올이라는 거. 그래서 알카리, 인산형, 그 다음에 육용, 탄산음용, 고체 산화물형, 그 다음에 고분자, 전해질형, 직접 메탄올형이 있더라 라는 거 구분. 그 다음에 기술 단계 발전. 그래서 시험 나오는 건 보통 이제 인산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인산형 연료전지에서 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인산형은 연료전지다 라는 거. 그래서 뭐 전해질은 인산염이고, 그 다음에 동정온도는 250도 이하, 그 다음에 효율은 한 70도 정도, 용도는 중형 건물, 열병합에 대응 가능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순서와 그 다음에 구분, 종류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석탄가스와 에너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탄가스와 에너지의 원리와 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 그럼 석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에서
요 세 개 중에 석탄이 다른 것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많다 라고 해서 이 석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을 본다면 이제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단점으로는 당연히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시설 면적도 커져야 된다. 자, 그럼 이 장단점을 한번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석탄이라고 합니다만 중질 잔사유 가스와 에너지다라고 합니다. 이 중질 잔사유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석유 공정을 다 거쳐서 나온 것 중에 찌꺼기죠. 저급 연료인 뭐 아스팔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코크나, 그 다음에 타르,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이런 걸 가지고 고압 가스화기에 넣어서 뭐냐 그러면 합성가스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합성가스를 만들어내겠다. 이 합성가스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일산화탄소하고요, 수소더라. 그 합성가스를 가지고 1차로 가스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거기서 나온 증기 터빈을 돌렸다 해서 나온 바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IGCC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스화 복합 발전 기술이다. 1차와 1차로 가스터빈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2차로 전기터빈을 만드니까 당연히 에너지 효율은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는 기존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를 만드는데 어떻게 돼요? 시설 면적도 상당히 커지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석탄 액화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용매를 이용해서 석탄을 가지고 바로 용매를 이용해서 액화가스로 만드는 방법, 이게 직접 액화고요. 그 다음에 기체로 만들어서 다시 액화로 만드는 부분이 뭐냐면 간접 액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탄 액화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석탄을 휘발유 및 디젤유 등의 액체 연료로 전환시키는 기술로서 고온 고압의 상태로 용매를 사용해서 전환시키는 직접 액화와 석탄가스화한 후 촉매상에서 액체 연료로 전환시키는 간접 액화 기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석탄 액화고요. 그 다음에 중질 잔사유 가스화라는 것은 석탄, 중질 잔사유 등의 저급 원료를 고온 고압의 가스화기에서 수증기와 함께 산정된 산소로 불완전 연소 및 가스화시켜 일산화탄소와 수소가주 성분이 합성가스를 만들어냅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1차로 가스터빈을 돌리고 2차로 전기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로 만들겠다. 이게 IGCC라고 하는 가스화 복합 발전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석탄 가스와 에너지의 특징을 보시면 고효율 발전이다. 아까 내 장점에서 고효율 발전 나왔죠. 그 다음에 속수를 95%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수를 95% 이상, 질산화물을 90% 이상 저감하는 환경 친화 기술이다. 다양한 저급 연료를 활용한 전기 생산 가능, 화학 플랜트 활용, 액화 연료 생산 등 다양한 형태의 고부 가치의 에너지화 할 수 있다. 단점은 소요 면적이 넓다. 그죠? 투자 비용이 높다. 그 다음에 복합 설비로 전체 설비의 구성과 제어가 복잡하여 연계 시스템의 최적화, 시스템 고율화, 운영 안정화 및 저비용
화가 요구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니까 단점은 뭐냐 그러면 시설 면적이 크더라. 그 다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높더라. 그거를 어떻게 돼요? 활성화시키려면 저비용화가 요구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속스 황산화물 그다음 녹수 질산화물 90% 이상 첨가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